딸처럼 대하라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 시작 달콤한 제안. 어머니, 저 진짜 딸처럼 대해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먹하게 해요? 결혼 첫 달 26의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래, 수진아. 엄마가 딸처럼 대해줄게.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치 허락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악몽의 시작.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 용돈 줘.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26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라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딸처럼 대해준다면서? 딸은 엄마한테 용돈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훌쩍 나가버렸어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 뭐 없어? 그래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먹고 나서는 그릇을 싱크대에 던져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엔 더 가관이었어요. 엄마, 내 방 청소 좀 해줘.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어. 엄마, 내 옷 세탁기에 돌려놔. 그리고 다림질도 해줘. 매일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신혼초라 그런가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폭풍전야 마이너스 임신과 더 큰 요구. 엄마, 나 임신했어. 결혼 6개월 차 수진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미소가 아니라 음험한 웃음이었거든요. 엄마, 이제 나 임신부잖아. 딸이 임신하면 친정엄마가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집안일은 엄마가 다 해줘. 나는 임신부니까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엄마 애 낳으면 육아도 엄마가 해줘야 해. 친정엄마가 손자 키우는 거 당연한 거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딸처럼 대해달라더니 이제는 친정엄마 역할까지 하라는 거예요. 며칠 뒤엔 더 가관인 일이 터졌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임신 축하 파티 하려고 해. 음식 준비해줘.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임신부인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저보고 혼자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국 혼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더 기가 막혔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시네. 맞지? 우리 엄마가 나를 딸처럼 대해줘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저를 우리 엄마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친정엄마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들 음료수 더 가져와줘. 손님들 앞에서 저한테 반말로 부탁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파티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엄마, 설거지하고 정리해줘. 나는 피곤해서 못하겠어. 금전적 요구의 시작. 며칠 뒤에 진짜 문제가 터졌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울면서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떻게 해? 친구들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수진아, 그건 안 돼. 왜 안 돼? 딸이 친구 돕는 건데. 그래도 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딸처럼 대해준다면서 이런 것도 안 해줘? 진짜 친정엄마였으면 해줬을 거야. 그리고 펑펑 울면서 아들한테 저를 고자질한 거예요. 엄마, 수진이가 어머니를 진짜 친엄마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한계점에 도달.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새벽 3시에 응급실에 간다고 난리를 쳤어요. 엄마, 배가 아파. 혹시 애가 잘못되면 어떡해? 급하게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별 이상 없어 보이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나한테 돈도 안 줘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했잖아. 엄마, 내가 유산이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엄마 때문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친구한테 빌려줄 돈을 달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산 위협까지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아들한테 또 고자질했어요. 여보, 나 오늘 응급실 갔어. 어머니가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되죠. 아들이 제게 화를 내는 거예요. 친아들이 저한테 화를 내다니요.
여행과 더 큰 요구. 엄마, 나 내일 친정 갈 거야.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엄마,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 잘 해놔야 해. 그렇게 수진이가 여행을 간 사이, 저는 며느리 빨래와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 뭔가 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돈 더 필요해. 200만 원 송금해줘. 200만 원을? 친구들이랑 쇼핑하는데 돈이 부족해. 빨리 보내줘. 수진아, 그건 너무 많은 돈이야. 엄마, 딸이 여행 가서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줘. 진짜 친정엄마였으면 줬을 거야. 그 순간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딸이 뭔지 보여줄게.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딸처럼 대해줄게. 진짜 딸이 뭔지 보여주마. 엄마, 나 돌아왔어. 3일간의 여행에서 돌아온 수진이가 여행 가방 2개를 툭 던져놓고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엄마, 짐 정리해줘.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런데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딸이 이런 게 아니더라. 뭐? 진짜 딸이 뭔지 보여줄게. 그리고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친딸한테요. 민지야, 엄마야. 지금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30분 후, 저희 딸 민지가 집에 왔어요. 29살에 결혼한 지 3년 된 딸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딸 민지야. 진짜 딸이 뭔지 보여주려고 불렀어. 엄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요즘 엄마가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그걸 보더니 비웃었어요. 뭐야, 거칠애네. 나도 할 줄 알아, 그런 거. 그런데 민지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언니, 딸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한테 용돈 드려요. 매달 빠짐없이요. 용돈을? 시집간 딸이? 네, 그리고 엄마 생신 때마다 선물도 드리고 어버이날에도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엄마가 아프시면 간병도 해드리고. 엄마, 제가 지난번에 드린 안마의자 어떠세요? 200만 원 정도 했어요. 200만 원을?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한테? 네, 당연하죠. 수진이가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엄마, 제가 내일 시간 있으니까 병원 모시고 갈까요? 그리고 검진비도 제가 낼게요. 잠깐, 딸이 엄마 병원비를 내는 거야? 네, 당연하죠. 그리고 엄마가 편찮으시면 제가 와서 간병해드려요. 언니, 그리고 딸은 엄마한테 반말 안 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한테 계속 존댓말 해요. 그럼 딸은 엄마한테 뭘 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실 수 있어요.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깨달음과 좌절.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게 뭔 짓이야?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바보로 만들려고가 아니라 진짜 딸이 뭔지 보여주는 거야. 아니야. 딸은 받기만 하는 거야. 수진아, 내가 원하는 대로 딸처럼 대해줄게. 진짜 딸처럼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진짜 딸처럼 대해줄게. 민지처럼 말이야. 일단 엄마한테 존댓말부터 해. 그럼 용돈은? 용돈? 딸이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야지.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 그래, 민지는 매달 50만 원씩 드려요. 수진이가 완전히 좌절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야? 딸이 아니라 공주 짓을 한 거야. 이건 아니야. 내가 원한 딸이 이런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한 건 뭐야? 맞기만 하는 거. 그건 딸이 아니라 기생충이야. 수진이가 펑펑 울었어요. 나는 공주로 대해달라고 했어야 했나 봐.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정정해. 엄마, 그럼 나를 공주처럼 대해줄 수 있어요? 아니. 왜? 여기는 왕궁이 아니고 너는 공주가 아니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며느리로 살아. 그렇게 이 모든 소동이 끝났어요. 수진이는 자신이 원한 건 딸이 아니라 공주였다는 걸 깨달았고, 저는 진짜 딸이 뭔지 확실히 보여줬어요.